중국발 스모그와 안개가 뒤엉키며 저는 고농도 미세먼지까지. 미세먼지는 이제 우려를 넘어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사도 가세하면서 5월까지는 미세먼지의 공습이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첫째,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 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친환경 차량 구입 시 보조금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습니다.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저 문재인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중국에게는 미세먼지 책임 당신들에게도 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중국에게는 미세먼지 책임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에다가 초미세먼지까지 많아지면서 걱정들 크실 텐데요. 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약 12,000명 정도가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는다는 공식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어떤 질병들을 일으키는지 유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떠있는 초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초미세먼지의 국내 연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약 24 마이크로그램.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기준의 2배를 웃돕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와 기대 수명, 질병과 생존기간 등을 조사해 보니 2015년 한 해 동안 11,900여 명이 조기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한다기보다는 그 영향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고요. 그래서 그 사망이 정상적인 사망보다 훨씬 앞으로 당겨지는, 그러니까 수년 정도 이렇게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별 조기 사망자 수도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은 질병은 뇌졸중으로 조기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연도 뇌졸중 전체 사망자의 23%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세 번째는 폐암 순입니다. 미세먼지 하면 호흡기 질환부터 떠올리는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에 침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세먼지를 관리하면 그만큼 사망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WHO의 기준까지 미세먼지를 내린다면 1년에 8,000명 정도의 사망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WHO의 공인 방식을 적용한 국내 첫 공인 통계로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 7월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국가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됩니다. KBS 뉴스 유란입니다. 오늘도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나쁨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 국내에도 있지만 중국 요인이 분명 있죠. 그런데 중국의 실태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위험 요인에 대처하려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중국 현지 취재 결과를 사흘에 걸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쓰레기를 땅에 묻지 않고 태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점점 늘고 있는데 죄다 우리 서해 쪽이라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의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주민 루추나 씨는 식사 준비나 청소를 하며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봉투 하나에 모읍니다. 플라스틱과 종이 상자, 귤 껍질까지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大多数应该说现在还没，我们这里还没执行，应该说是宣传是宣传了，但是还没有很多的人在实施。 분리수거는 없고 물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만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담아서 버립니다. 한 쓰레기 수거 차량의 양해를 구해 함께 타고 가봤습니다. 咱这是几吨的垃圾车啊6吨的。6吨的，一天跑几趟？ 8趟到10趟。 상하이 시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소각장으로 향합니다.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하루에 1,5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각장 안에서도 쓰레기 분류는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쓰레기 속엔 비닐부터 음식물까지 잔뜩 섞여 있고 한꺼번에 소각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모두 2억 톤이 넘는 도시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대도시 주변 매립할 땅은 거의 포화 상태. 상하이의 매립지도 이미 쓰레기들이 거대한 검은 산을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매년 급증하는 쓰레기를 묻을 땅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는 소각을 선택했습니다. 이 상하이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해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인 이곳 라오강 매립지에도 더 이상 묻을 곳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각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입니다. 상하이의 장차오 소각장은 정문 앞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실시간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 150이 넘습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국내 소각시설 기준에서 한 4배 정도 높은 걸로 보입니다. 기준치가 4배가 높아요? 예. 그럼 실제 이 배출량은 어떤가요? 지금 100이 넘는데요. 실제 배출량도 한 서울시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8배에서 한 10배 정도 높은 걸로 보입니다. 애초에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4배 가까이 높은 데다 배출량도 월등히 많은 겁니다. 상하이의 또 다른 소각장은 아예 배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환경단체에 따르면 소각장 3곳 중 1곳만 배출 수치를 공개하고 있고 그중 20%는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소각장 근처 주민들은 장애아 출산 등을 이유로 정부 상대 소송과 격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소각장은 지난 2016년 기준 249개인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분포를 알아보니 대부분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과 장쑤성 등 동부 연안에 몰려 있습니다. 대도시나 산업단지가 동부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도 좀 더 커지겠어요? 그렇죠. 이런 질소산화물들이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전구물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소각장 증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초미세먼지 전구물질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소각장 증설과 신설을 통해 하루 소각량을 2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급증하는 중국 소각장과 소각장 주변 미세먼지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우리의 요구와 대처도 정확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자, 얼마 전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또 이렇게 범국가적 기구까지 추진하기로 한 건 그만큼 미세먼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닷새 만에 다시 중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면서 밖에 다니기가 두려운 하루였는데 그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SBS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순서로 먼저 지금 중국은 정말 어떤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공기가 좋아졌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그 수치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부 지역에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먼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그 실태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기국회격인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푸른 하늘을 약속한 그 시각, 양회가 열린 인민대회당도 베이징의 상징 자금성도 스모그로 뒤덮였습니다. 매년 양회 기간만큼은 대기질을 철저히 관리했던 이른바 양회블루, 푸른 하늘은 없었습니다. 생태환경부 장관도 걱정스러운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还是感到压力很大，形势不容乐观，甚至还可以说相当严峻，任重道远。 지난해 잠깐 좋아지는 듯했던 중국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올 들어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주변 지역과 허난성 일대의 지난달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석탄 소비와 경유차가 많은 베이징 일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평균의 4배나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개선될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석탄 총 소비량은 2013년 정점을 찍고 잠시 줄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석탄 에너지 비율을 줄였더라도 총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도 2, 3년 내 464기를 추가 건설할 거라는 국제환경단체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반도와 가까운 동부 지역에 지어질 거란 예측은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대기질 개선 의지마저 후퇴한다면 중국발 미세먼지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게 분명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베이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국빈을 맞는 시진핑 주석은 어디에 갔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안방을 비우고 현재 난징에 가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 80주기 추도식 참석차 떠난 건데 손님을 불러놓고 정작 집주인은 자리를 비운 셈이죠. 이 때문에 보통 방문 첫날에 있는 공식 행사와 만찬이 내일로 밀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의 오찬 거부도 홀대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 쪽에서 셋째 날, 그러니까 15일에 리커창 총리와 오찬 면담을 원했는데 중국 측이 힘들다고 해서 오찬은 생략하고 늦은 오후에 면담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두 정상의 회담 뒤 공동성명도 이번에는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첫 방중에서 공동성명을 내지 못한 것은 23년 만입니다. 게다가 이번 방중 일정도 애초 충칭에 하루 더 머물면서 4박 5일 일정으로 계획됐는데 중국 측의 냉랭한 반응에 청와대가 일정을 하루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당국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까지 문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거나 막판에 일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때는 어땠을까요?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첫째 날 자금성을 통째로 비운 채 만찬 연회를 열었고 둘째 날엔 천안문 광장까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비우는 전례 없는 환대를 했습니다. 어제 방송된 중국 CCTV의 문 대통령 인터뷰도 논란입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번역, 편집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방송 말미에는 이웃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라면서 훈계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국빈으로 초청해놓고 심통 부릴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형식보다는 회담의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다소 잡음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이번 방중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한중 정상이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네. 이걸로 소개해주세요.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맛이 너무 좋답니다. 네, 예. 혹시 필요하시면 조금
먼저 먹겠습니다. 여기에 뭐 찍어 먹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올 겁니다. 예. 지난번에 공산당 14차 대회 때 스페셜 검토할 때 했던 말 중에 미국은 앞으로 영원히 촛불을 추구하자는 어제 마지막 영원히 여기 아니고 여기에다 간장 조금만 해서 드실래요? 그냥 드셔도 돼요? 하나만. 연lok도 드시고 저희 먼저 여기 있으세요. 부끄럽게 자꾸 저희는 가운데서 그냥 이게 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쳐다보고. 간장 잘 안 드셔서 맛있어요. 제가 여기 시식 시식 해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찢어서 이렇게 우유에 적셔서 드시면 돼요. 근데 빨간 장은 뭘까요? 네, 빨간 장. 이건 케첩입니다. 네. 진정되고 만두 찍어 먹으라고요? 네, 케찹에도 찍어 드셔도 되고요. 우유에 적셔서 드셔도 돼요. 이거는 중국 식초의 일종인데 추고요. 장이 아니고 식초요? 네네, 여기 장이어서. 그럼 여기다가 간장인지 간장 찍어 먹으려면 저 장을 꼭 해야 돼요. 아 그러게요. 제가 정말 많죠. 간장인 줄 알고 식초를 많이 먹는 야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왔네. 그래 궁금하다. 여기 오면 한두 달 내에 4kg가 찐다는데요. 다음부터 좀 봐주세요. 맞죠? 원래는 요거하고 요것만 넣으면은 한 끼 해요. 그래서 많이 완전 쇠집장 같은. 중국이 이커머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계산을 너무 많이 야 이거 뭐 그래 궁금하다. 만두를 비주세요. 우리가 이게 뭐 이걸 준 거야? 아 여기 잘하는데 우리가 많이 드네요. 아니, 제대로 해야지. 금방 잘 나오네. 통으로 막 뒤져서 나오는 건데. 저분 사회주의 사회가 남녀 평등할 것 같아도 우리 아시아 쪽은 민주주의 때문에 저분 사회주의 사회라도 적당 심한 거 그렇게 네.
난한 50정도. 18호 차단에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뭐 모터 식당 모든 가게 뭐 마켓 집어넣게 있나요? 해가지고 돈이 없다고 뭐 이게 왜 전보다 적어? 고구마권으로 많이 시켜가지고 다 못 먹었어요. 其实很不好意思，我们就剩下了一点钱菜。 非常感谢来。 괜찮습니다. 근데 맛은 최고였습니다.非常非常感谢，非常感谢。사진. 네, 촬영하겠습니다. 저는 이 앞에 네. 하이라. 감사합니다. 내일라. 이걸로 하고 네. 최고야. 最好的. 谢谢，谢谢。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谢谢，谢谢。 네, 번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타치, 도타치. 어이, 와. 왜 그래? 사람 커? 하나를 좀 잡아봐. 우리 경호 어디 있어? 우리 경호. 우리 경호. 이게 항의 상황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잠깐만요. 아니 우리 우리 기자들이 왔는데 우리 경호 뭐 하는 겁니까? 예? 잠깐만요. 여기도 이야기하는 분들 하십시오. 발로 사람을 차면 어떻게? 발로 차버렸어요. 아니 발로 차고 제가 동영상 자기 항의하고 조치를 취할 때니까 대통령분 나오시니까 일단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정리를 합시다. 우리 저 예. 다음부터 투자하지 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나가서. 아까도 나올 때 지금 고성도 높아져가지고 밀려가지고 떨어졌다고 지금. 요청을 동선을 좀 옮기겠습니다. 원순 씨. 네.